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한서 영어학원 원장 구한서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백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려 합니다. 갑자기 기말고사 기간에 왜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을 진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고사를 잘 분석하시면 그 안에 기말고사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총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교과서 천재조 2과 그리고 외부지문 23년, 24년 9월 학평 문제를 사용했고요.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교과서에서 4문제 그리고 외부지문에서 21문제 총 25문제가 전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문법 문제 출제에 대비해서 공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고등학교 1학년 영어시험에서 1등급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문법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법 문제라는 것은 일단 순수 지문과 이 변형 지문 두 가지 테마를 먼저 나눠 놓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순수 지문이라는 것은 지문의 내용이 거의 변형이 없고요.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만 없다면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1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 문제가 포인트겠죠.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선택 어휘, 어법, 빈칸 추론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순수 지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얘는 교과서 2과 본문 내용이었고요. 텐더란 단어랑 웜스란 단어 그런데 이게 1번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변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실수가 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23년 9월 20번 우리 학평 문제였는데 이 지문의 내용도 백신고등학교 우리 1학년 중간고사 14번 순서 문제로 출제가 그대로 됐고요. 마찬가지로 변형이 전혀 없이 우리가 쉽게 B, C, A 순서로 내용만 암기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2번 문제까지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요 3번 문제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어휘로 출제가 됐을 때 정답은 일단 3번이었습니다. 3번은 레어라는 표현이 정답이었죠. 그러고 커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커먼이 원래 원문이었고 레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커먼 레어 어때요? 반이어 관계인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5번을 잠깐 볼게요. 5번에 accept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esir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두 단어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은 3번하고 5번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에 일단 3번 내용을 적어 보시면 제가 common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리고 레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ommon, 일반적인, 보통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user,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레어의 동의어를 물어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unusual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여러분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인이라는 표현을 물어보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general이라는 표현 써볼게요. 일반적인 보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또 써보시면 universal.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볼게요. rare. 얘도 드문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드문이라는 표현에 unusual 안 썼으면 uncommon을 쓸까요? 그런 문제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시면 exceptional 이라는 표현으로 같이 정리하시면 예외적인이라는 표현이지만 이것도 아주 드문이라는 표현이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우리 5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단어를 한번 써볼 건데 같이 한번 가볼게요. acceptable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desir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다 단어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뭘 쓸 거냐면 advisable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 가지 단어 썼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 단어의 기본적인 동사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제가 수용이라고만 쓸게요. desire, 얘는 갈망, 열망,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dvise 하게 되면 조언.
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약간씩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단어의 우리 공통항을 한번 뽑아볼게요. 수용하고 갈망하고 조언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죠? 얘네는 바람직한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런 바람직하다면 수용할 수 있죠. 바람직하면 갈망할 수 있고 바람직하면 조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용하면 바람직하고요. 갈망하면 바람직하고 조언하면 바람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암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걸 같이 한번 3번하고 5번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우리 기말 대비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번하고 5번이 다 정리됐다는 가정하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4번 문제가 나오죠. 자, 4번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어 보시면 distor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써볼게요. 우리 distort라고 쓸게요. distort. 자, 동사로 정리하겠습니다. distort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왜곡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하다라는 단어가 바뀐 건데 이 문제에서 정답을 confirmation 5번으로 고른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친구의 동의어를 쓴다라고 하면 twist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꼬아서 얘기한다는 건 돌려 말하거나 혹은 왜곡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한번 써보시면 falsify 라고 썼어요. falsify라는 단어에 false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면 잘못된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어 끝에 fy가 붙으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하다니까 왜곡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써볼게요. 단어에 여러분 이렇게 써볼게요. miss 그 다음에 represent 라고 썼을 때 이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represent라는 건 나타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miss 잘못 나타내는 거니까 왜곡하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써보시면 그 뒤에 목적어를 썼을 때 예를 들어 the fact라고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을 왜곡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distor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동의어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시면 5번도 선택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딱 정리할 것들만 딱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거냐면 일단 정답을 한번 확인하시면 less centralized 하면 중앙 집권화가 덜 된이라는 표현이었는데 본문에서 근데 이게 centralized라는 표현에서 이 less를 빼고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린 거였어요. 문제는 상당히 쉬웠죠. 하지만 이 less라는 단어가 헷갈렸으면 틀릴 수도 있지만 단어들이 막 바뀌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어려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단어 몇 개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profound라는 단어에 밑줄 쳐놓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significant라는 단어 체크될까요? 이 단어 하나 그리고 또 밑에 prevent 하나 그 다음에 dissolve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번하고 4번 두 단어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써보시면 3번에서는 우리가 prevent라는 표현이 나왔죠. 쓸게요. prevent는 무슨 뜻인가요? 막다란 뜻입니다. 자, 막다란 뜻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얘는 또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prohibi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lock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막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동사 형태로 쓰였을 때는 목적어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from의 형태를 쓰면서 그 뒤에 이렇게 ing가 잘 따라가더라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3번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4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번을 가시면 여기서 profoun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profound라는 단어 무슨 뜻이죠? 중요한, 심오한, 상당한 뭐 이런 뜻인가요? 단어 한번 써볼게요. 중요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상당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지금 동의어를 정리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쓸게요. significant 라는 단어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substantial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 더 쓰면 considerable
모두 상당한, 중요한 이란 표현으로 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3번하고 4번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기말고사의 소스를 꼭 받으셔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 동반어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 3, 4번 내용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6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우리가 어휘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 문제의 일단 정답을 먼저 체크해 놓으시면 여기 스터딩이라는 단어가 리테스팅이라는 단어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공부하다, 재시험보다 이거는 동의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리할 부분 몇 가지를 볼 건데요. 어떤 단어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첫 번째, 이 문제의 요 3번 retrieve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에 하나 체크해 놓고 별표를 쳐놓을게요. 그리고 enormous라는 단어에 별표를 쳐놓을게요. 여기 enormous는 선생님 변동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슨 대비를 하는 거죠? 기말고사 대비를 하시는 거니까 이 내용에 이런 소스들이 또 쓰일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을 한번 가볼게요. 3번 같이 한번 써보시는데 첫 번째 단어가 recall이라는 단어였어요. 리콜은 뭐 회상하다, 복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어를 봤더니 뭘로 나왔어요? retrieve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네는 복구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니까 비슷한 동의어의 형태로 우리가 딱딱 정리해 놓으시면 이렇게요. recover 됐죠? 그 다음에 뭐 restore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3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enormou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enormous는 거대한, 큰이란 뜻이거든요. 이제 한글은 안 쓰겠습니다. 이 단어의 동의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대한, 큰, 한, big 이런 단어 떠오르나요? 이런 거 말고요. 옆에 써놓으시면 이렇게요. gigantic 그리고 또 하나 쓰면 tree, man, those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우리 기말고사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건 동의어, 유의어들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학습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단어들은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7번부터가 이제 문법 문제에 해당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 보시면 어떤 단어가 틀렸었냐면 제가 두 가지, 이 문제는 두 개의 포인트가 틀렸습니다. 첫 번째 4번하고요. 5번의 포인트가 틀렸거든요.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번 문제의 포인트를 적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 한번 써볼게요.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명사 뒤에 우리가 이렇게 대시라는 표현이 온대요. 근데 이때 대시 왔을 때 얘를 딱 미주 쳐놓으시면 관계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대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 하나가 있으면 이때 동사가 정동사가 아니라는 거. 진짜 동사가 아닙니다. 얘는 정동사의 형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동사를 하나 더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문장을 봤더니 램브란 단어가 나왔고요. 램브 및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체크했어요. 그죠? that 다음에 travel 동사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 동사가 하나 나왔는데 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여기 동사 2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동사 하나 그리고 요 뒤에 이렇게 동사 두 번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o generate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to generate라는 표현 틀렸다. 얘는 x 틀렸고요. 원형의 형태인 요 generate 이 자리에다가 단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용에서 to generate가 틀렸습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4번 다음에 우리 5번을 한번 가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요. 단어를 한번 써볼 건데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because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because의 품사가 뭐예요? 얘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 그 뒤에 뭐가 와야 되죠? s, v의 어순으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자 다시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했죠? 근데 내용 보니까 because 다음에 farmer가 주어가 나왔고요. 근데 여기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지문을 외워서 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를 썼을 때 여기는 레이징 이건 안 된다.
그렇죠? 동사 자리니까 얘는 이렇게 lay 지의 형태로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걸 체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4번하고 5번 다 이렇게 연관성을 지어서 접속사, 동사의 관계로 우리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시고 우리가 7번 문법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8번 문법 문제를 보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푼 학생이 있을 거예요. 쌤, 여기 in which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which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푼 학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기라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암기 말고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외우지 않고 풀 수 있는지를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쓸게요.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다음에 which가 나왔다고 씁시다. 요거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그냥 which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그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죠? 완전 구조가 오는 겁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고 which가 나오면 이 뒤에 무슨 문장이 오죠? 불완전 구조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뒤에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럼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we write speak이라고 썼어요. 단어 한번 써볼까요? we 그 다음에 write 그리고 또 하나 단어 쓰면 얘는 speak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요 동사들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건 얘네가 자동사 출신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자동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동사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렇죠? 뭐 이 뒤에 목적어 형태가 없어도 어떤 거죠? 완전 구조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which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전치사 다음 which의 구조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in which가 정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문법 포인트에 더 맞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은 이 정도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이제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의 경우에는 정답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unfair라는 포인트가 unfairly로 바뀌어서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쌤 전 unfair라고 외웠는데 unfairly가 됐으니까 unfairly가 맞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세련된 문법 포인트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앞에다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내용에 make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make는 O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죠. O형식의 동사로 쓰였을 때 이 친구는 만들다 라고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죠? 그런데 이 뒤에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요. 목적격 보어가 왔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쓰죠? 바로 형용사 형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형용사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형용사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어가 된다고 했어요. 형용사 자리에 보어였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부사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부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볼게요. 직관적으로 보면 그럼 당연히 unfairly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unfairly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unfair 라고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왜? 형용사 자리고 보어 자리니까요. 근데 해석하면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석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법 포인트이기 때문에 문법에 맞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쓴다. 그래서 unfair가 맞다라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문법의 포인트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보어 자리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9번 문제의 문법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중간고사가 주는 시사점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외부 지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어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다는 걸 꼭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 순수 지문과 변형 지문을 구분하지만 어법 어휘 문제에 집중해서 풀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 지문에 대한 이 해석 연습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포인트였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하실 것들이 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 각 지문의 내용을 모두 문법 포인트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백신고등학교 시험 문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변형 어휘랑 요약 문제가 다 연습이 필요하다.
두 가지 영역을 꼭 골고루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번과 2번 어디서 할 수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 구한사용학원에서 푸는 이 동형 모의고사를 푸시면 됩니다. 제가 1회부터 20회까지 여러분들 다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안에 문법 포인트, 변형어휘, 요약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동형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구한사용학원 프리미엄관에 오시면 분류하고 분석해서 점수를 올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디 기말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